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복지센터를 직접 운영 중인 10년차 보험 설계사 노후보장연구소 한소장입니다. 올해 말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실손 관련 문의 패턴에 눈에 띄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보험료가 너무 오른다, 병원은 가지도 않는데 억울하다, 지금이라도 실손 전환을 해야 되냐는 등 막연한 걱정과 푸념 섞이는 문의가 많았다면, 요즘은 계속 오르는 실손보험 보험료의 구조적 문제, 소득은 줄어드는데 수명이 길어지는 리스크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분들의 실손 전환 후 대체보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세대 또는 5세대 실손 전환 이후에 꼭 챙겨야 할 3가지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가입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진짜 소비자 기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직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의 특징을 잘 모르시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은 패스하시고 실손보험 변천사 및 장단점 등이 정리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선택지와 누구에게 어떤 길이 유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순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이미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025년 말 신규 실손보험, 즉 5세대 실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 선택형 특약 상품까지 출시된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택형 특약 상품은 구체적 내용과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부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약관을 변경해서 1, 2세대 실손을 강제 전환한다는 내용의 자극적인 썸네일과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올해 초 1월 9일 정책토론회 발표안에서는 1, 2세대 가입자도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 적용 방안을 발표하여 많은 가입자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종 발표안에서는 제외되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발표된 실손보험 개혁 방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합니다. 급여 입원은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아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4세대와 같이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합니다. 통원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 단 최저가 부담률 20%만 적용합니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임신, 출산, 오코드와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두텁게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 시대에 너무 좋아지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합니다. 중증 비급여는 현행 보장을 유지하되 상급종합,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500만 원을 신설하여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 현행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아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비중증 비급여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중증 비급여를 의료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보장 한도 및 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4세대와 동일하게 비급여 할인, 할증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할인, 할증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상 한도는 연간 1천만 원, 통원 일당 20만 원, 입원 회당 300만 원 한도입니다. 자기부담률은 입원 시 50%로 올라가고 외래는 50%와 5만 원 중 큰 것을 공제합니다. 4세대와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한도는 없습니다. 미용, 성형 등 신의료기술 일부 비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5세대 실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급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대신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체외 충격파, 이와 같은 경증 비급여 항목은 보장이 줄거나 자기부담이 늘어납니다. 쉽게 말해 기본 틀은 남기고 세부 보장은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은 더 이상 만능 보험이 아닙니다.
실손 전환하면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정작 치료받을 때 내 돈이 더 나간다면 보장은 반쪽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보험료가 오르는 1, 2세대 실손보험 유지가 어려워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면 그 빈칸을 채우는 정액형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실손 전환 후 빈칸을 채우는 3가지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암, 뇌, 심장의 3대 진단비는 왜 꼭 필요할까요? 통계청 2024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부동의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에서 4위 안에 3대 진단비라 불리는 암, 뇌, 심장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죽고 사는 문제에 암, 뇌혈관, 심장 질환이 중요한 부분이란 건 확실합니다. 3가지 질병의 공통점은 단순히 치료비가 비싸다가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효과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 생존율은 올라가고 있지만 치료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멈추면 생활의 공백이 생기는 걸 대비해야 합니다. 3대 진단비 현재 기준 보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대 진단비 하면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다고 알고 계시는데 요즘은 무해지원 환급형, 건강 할인형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조건만 맞으면 가성비 좋게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0세 남녀 직업 급수 1급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 만기 설계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드리자면 암 진단비 3천만원, 뇌혈관 진단비 1천만원, 허혈성 심장 진단비 1천만원, 그 외 뇌심장 수술비를 각각 1천만원씩 설계하면 여성은 할인된 실제 보험료 37,406원, 남성은 46,332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전 특약 중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있다면 협심증이나 뇌동맥류 등의 질환은 보상이 안 됩니다. 꼭 뇌혈관, 심장의 범위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입원 시 100% 또는 90%를 보장해주는 1, 2세대 실손을 4세대, 5세대로 전환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공백이 커집니다. 입원해서 치료하는 항목 중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2023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2023년 34개 주요 수술 진료 비용은 8조 4,404억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5.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술 비용은 높아지는데 실손보험은 입원하여 수술을 해도 입원의 적정성을 문제로 통원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원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자기 부담금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시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술비 특약을 준비한다면 의료비용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만 따로 준비한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수술비 특약에 상해 특약을 같이 넣어서 구성한 플랜입니다. 40세 남녀 직업 급수 1급 보험료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세로 설계하면 여성은 31,327원, 남성은 33,372원입니다. 건강검진 시 대장 용종을 제거하면 80만원, 위 용종을 제거하면 90만원이 매회 지급됩니다. 다빈도 수술뿐 아니라 암 다빈치 로봇 수술 시에도 530만원이 지급됩니다. 상해 특약도 함께 구성한 플랜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상해로 인한 척추골절로 수술하게 된다면 골절 진단 50만원, 5대 골절비 500만원, 상해 수술 200만원, 총 7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실손 전환 후 수술비 보험의 역할은 초과 이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료비용 공백을 메우는 보험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은 치료비 보험입니다. 치료비 보험 중에서도 암 치료비 보험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가입한 암 진단비는 최초 1회환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재발이나 전이된 암에 대한 치료비 공백이 컸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효과 좋은 신약이 개발되고 중입자 치료 등을 하게 되면서 1, 2세대 실손이 있어도 통원으로 고가의 암치료를 하게 된다면 통원 한도 20에서 20만원 또는 약제비 5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암치료비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암치료비 보험은 평생 동안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암수술 등 암치료를 하게 되면 가입 금액을 지급하고 특히 재발이나 전이암의 치료도 똑같이 보상합니다. 암진단비 준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가성비 좋게 암치료비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실손 전환 후 부족한 의료비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암치료비 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세 남녀 직업급수 1급 보험료 오르지 않는 20년 납 90대 만기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플랜입니다. 보험료는
여성 34,481원, 남성 39,395원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진단받고 비급여 표적 항암, 다빈치 로봇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된다면 암 주요 치료비는 행위별로 평생 보장하고 항암 호르몬 치료도 300만 원 지급되기 때문에 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 각각 1천씩 3천만 원, 호르몬 치료 300만 원, 3,300만 원이 보상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평생 보장형에서 2천만 원, 비급여 항암 약물 치료비에서 3천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를 합산하여 총 8,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치료비 보험은 병원비 영수증 기준이 아니라 행위 기준으로 정액으로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손으로 채워지지 않는 비급여를 완충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실손 전환 후 꼭 필요한 보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 2세대 가입자 중 2013년 4월 이후 2세대 실손을 가입한 분들은 이때부터 실손보험에 15년 보장주기 변경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2세대의 실손을 가입했더라도 15년 이후부터는 그 당시 판매하는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2013년 4월 가입자라면 15년 이후인 2028년, 즉 3년 후에는 그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이 5세대, 6세대 실손이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재가입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유지할지 전환할지 정말 머리 아프고 피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득실을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올해 말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출시 후 1세대 초기 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실손보험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1, 2세대 실손보험의 혜택이 좋은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병원 이용이 적은 분들께서는 실손보험의 혜택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병원 이용이 당장은 없어 4세대나 5세대 실손으로 전환했는데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거나 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후회하실 수 있겠죠. 추후 후회를 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내 실손보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앞으로 내가 전환해야 할 실손보험의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을 한다면 추후 후회할 일이 생겨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손보험은 전환할 경우 추가로 보완할 보험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을 전환했다는 것은 본인 부담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그동안 보장받던 부분을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보장이 있겠지만 3대 진단비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고가의 비급여, 수술 시 늘어난 본인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잘 준비되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손을 유지했던 것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실손에서 보장하기 때문일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실손보험 지급 심사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1, 2세대 실손 가입자 중 도수치료나 백내장, 영양제, 고가의 비급여 수술 등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보상받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보험사는 과잉 진료와 치료의 적정성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올해 말 신규 실손 출시 후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재매입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때까지는 실손 전환을 유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손 선택형 특약까지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실손 전환을 하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5세대 실손이 출시되고 나면 4세대 실손 전환 기회는 없어집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5년 재가입 조건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는 그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무조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재매입 비용을 받고 내 실손을 팔 것인지 재매입 비용을 포기하고 4세대 실손 5년 보장 기간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큰 질환을 앓고 있는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도 우선은 1, 2세대 실손을 유지하시고 실손이 없는 분들은 5세대 실손 출시 전에 4세대 실손을 가입하셔야 좀 더 유리한 보장 혜택을 5년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가 없고 이전에도
실손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않았던 분들, 그리고 통증이 있어도 도수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받지 않고 병원을 잘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오늘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납부하는 실손보험료를 4세대나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고 남은 차액을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 정액형 보험으로 대체할지 아니면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 따로 모아서 대비를 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손 의료비 보험, 10년차 보험 설계사인 노후보장연구소 한소장과 함께 고민해보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 상담이나 점검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 상단 010-2212-4622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